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서울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번 초수로 합격했고 교직 이수를 통해서 졸업 후에 바로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국악 전공이었고 1년 정도 공부를 했으며 최종 합격선에서는 2점 정도 높았습니다.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해서 4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또 학점도 너무 많이 남았어서 그 학점까지 다 들으면서 공부를 전혀 못했고 딱 한 1월 2일부터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감이 약간 안 나서 그냥 이게 맞나? 싶다가 점점 연락 돌리면서 좀 실감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어요. 진짜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서 만약에 다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냥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합격자 선배들한테 좀 여쭤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이나 찾아봤더니 교수님 설명이랑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목소리고 템포도 저한테 맞는 템포인 것 같아서 그냥 주저없이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인강으로 모의고사관 전까지 수강을 해가지고 계속 자주 마주하는 교수님 목소리가 듣기 편하고 듣고 싶은 목소리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잘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남주 교수님 강의도 같이 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화성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같이 수강했습니다. 저는 개론서를 하나도 보지 않았는데 개론서를 제가 볼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국악 전공이어서 화성학이나 서양음악사의 개념을 잡고 가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교직 이수를 했으니까 대학교에서 화성학 강의를 정말 거의 안 다뤄주셔서 처음 1, 2월 화성학 강의가 개강을 했는데 그 옆에 5도 옆에 7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게 반감, 칠화음 이런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이미정 교수님은 1, 2월에 화성학을 전범위를 한 번에 다뤄주시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 강의를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엄청 꼼꼼히 듣고 1, 2월에는 화성학이랑 교육학만 엄청 열심히 공부했을 정도로 개념을 최대한 잡고 그다음에 3, 4, 5, 6월에도 계속해서 교수님이 화성학을 해야 된다고 수업 중간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화성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화성학이 만약에 5, 6월까지 개념을 끌고 갔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고 2월까지 강의가 이제 완벽하게 숙지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직접 문제 푸는 게 중요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저는 일단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교재에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개론서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서양 개론서, 국악 개론서는 사지도 않았고요. 음교로는 그냥 음악 교육의 기초 하나만 제외하고는 보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그냥 교수님 강의 한번 듣고 읽으면서 조금 빠진 부분 약간 채워넣고 이 정도여서 1회독을 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교수님 강의를 베이스로 해서 학습을 했는데 시기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 2월에는 저는 인강을 하루에 몰아서 듣지는 않았어요. 한 번에 들으면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완벽하게 끝까지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을 때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면서 듣고 싶은데 마지막에는 점점 기억도 안 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저한테 맞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참 초수생 분들이면 강의가 외계어처럼 느껴지는데 양이 너무 많고 심지어 이 양이 3월에서 6월은 더 많아진다고 하시면서 암기에도 또 까먹고 또 까먹는데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실제 시험은 11월이고 그 사이에 공부할 시간은 정말 많으니까 벌써부터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교수님께서는 PDF 파일로 원래 있는 책을 편집을 해서 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책에 필기하지 않고 PDF 파일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뒤에 3월에서 6월 심화반 강의를 들을 때는 빠진 필기들을 다 옮겨 적었습니다. 1, 2월이랑 3월에서 6월까지의 강의가 많이 겹치는데 그 중에서도 1, 2월의 시간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기본적이거나 좀 어려운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부분은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의 필기까지 옮겨 적으니까 더 완벽한 그 단권화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국악 전공이라서 이제 서양음악사나 화성학 같은 부분에 구멍이 매우 많았는데 이
이 부분도 1, 2월 강의랑 3, 4, 5, 6월 강의를 정말 빠짐없이 적어서 나중에 이제 회독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가도 3월에서 6월에 점점 이제 아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수월해지는 게 느껴져서 하반기에는 조금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기에 교수님께서 심화반에는 다뤄주시지 못하는데 중간중간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링크나 찾아주시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이거 읽고 꼭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무조건 이동 시간을 통해서 강의 외에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반에 개강을 했었을 때는 1, 2월 공부한 것처럼 인강을 다 몰아듣지 않고 분량을 정해서 들었는데 분량을 정해서 들으면 하루에 들을 강의가 한 2-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분량을 정해서 듣고 그 대신 오늘 공부한 건 무조건 오늘 외우고 다 암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유튜브 교과서 분석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 화성학 복습 그리고 김남주 교수님이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화성학이 있어요. 그것도 듣고 기출문제반 인강이랑 교육과정 암기도 같이 계획표 사이에 껴 넣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 분석반 강의랑 기출문제반을 들을 때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도 다 필기하고 기출문제 중에서 특히 교재에 없는 악곡들은 다 오려서 그 부분에 사진을 붙여서 교재에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5개년이랑 그 외의 개념들은 이제 교수님께서 나눠서 항목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 5개년 정도는 빨간색 스티커로 조그맣게 표시를 해놓고 그 외의 악곡들과 개념들은 파란색 스티커로 분류를 해서 최근 기출 경향과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공부하니까 되게 중요한데 좀 안 나왔던 부분 혹은 최신 경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는 부분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2월부터 계속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중에서 틀렸던 악곡들이나 틀렸던 부분들 혹은 틀리지 않아도 약간 정확하지 않고 모르는 부분들은 다 북노트에 이렇게 오려가지고 단권화를 해서 11월까지 계속해서 오답 노트를 축적해서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풀반이 개강한 7월부터도 무조건 안 봤던 악곡이나 새로 나온 악곡은 다 잘라서 책에 단권화를 해서 마지막엔 책이 진짜 엄청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단권화를 해놓으니까 회독할 때 여러 자료를 살필 필요도 없고 그 종이로 오렸기 때문에 왔다 갔다 붙이기도 쉽고 예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종이에 오렸으니까 뒷부분에 답이랑 해설 같은 거 적어놓으면 악곡 딱 처음 보면 이게 뭔 악곡인지 모르는데 그걸 넘겨보면 아 이게 어떤 악곡이고 어떤 요소들이 있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풀반 복습과는 번외로 혼자서 영역을 7, 8월부터 회독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회독을 먼저 돌려놓으니까 나중에는 좀 더 수월하게 회독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시기에도 화성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화성학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에 한 일주일에 한 3-4시간 정도라도 화성학을 공부하면서 감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판 모의고사반은 직강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9월까지는 인강으로 들어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긴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직강으로 수강을 했고 그 직강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은 이제 무한 회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도 아까랑 똑같이 새롭게 본 악곡들 그리고 해설지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 이런 걸 다 오려서 책에 부착을 하고 틀렸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해서 정리한 북노트에 모의고사를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권화 책을 만들었고요. 실제 시험장에도 정봉책 3권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모구도 계속 오답 노트를 계속 돌리면서 또 틀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이 당시에 많이 저지르는데 뭐 화성학 기호를 잘못 표기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무슨 철자를 잘못 쓴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은 손바닥만한 인덱스 카드에 화성학 실수 금지, 생각 잘하기 뭐 이런 거 적고 모의고사에 이제 1호랑 2 교육과정이 나오는데 문제 잘못 읽고 2인데 1호 쓸 때도 있고 막 음악과가 아닌데 뭐 총론으로 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그런 실수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인덱스 카드를 쓰면서 이제 시험장까지 들고 가서 쉬는 시간에 뭘 봐야 되지 할 때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
실기 범위가 워낙 할 게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합격자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최대한 상반기에 실기를 한 바퀴는 돌려놔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서 5월까지 실기를 다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레슨을 다 받고 레슨이 끝난 뒤로는 이동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10월까지 하루에 30분이라도 실기 연습을 한 것 같아요. 범주검상 같은 경우에 코드 없이 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먼저 이렇게 피아노에서 연습하지 않아도 약간 내청 능력이 생겨서 반주음이 약간 들리는 것 같은 능력도 생기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녹음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해야지 이러면 또 연습을 안 할 것 같아서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공부하다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싶을 때 피아노 치면서 좀 재미있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악 전공이라 원래 국악 민요랑 이런 거는 예중 예고 다닐 때 좀 배운 게 있어서 그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쉽게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창청음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절대음감인 부분이 있어서 1차 합격 이후에 김남주 교수님 인강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1차 합격 이후에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그래도 실기에 완벽하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이것보다 넘어가면 다른 부분을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4시간 정도만 할애를 했는데 이 4시간 정도로만 할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계속해서 초반부터 실기를 연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기는 무조건 상반기에 한 바퀴 돌리고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합격 이후에 2차 시험까지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이때 무리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실제 발휘해야 될 컨디션을 못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되 열심히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정 교수님은 처음에 피드백을 주실 때 맨 처음에는 그냥 영상으로 제출해 주셨고 합격 이후에는 대면으로 해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좀 놀랐어요. 제가 했던 습관들 중에 과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웃법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해주셔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아서 실제 시험장에도 뭔가 과보면이란 말이 나올 때 교수님 생각이 들어서 보면으로 고쳤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되게 세세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지도안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많이 제출했는데 되게 꼼꼼하게 잘 봐주셔서 막판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남주 교수님은 실현할 때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PMI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동학습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올 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두 교수님 모두 되게 힘을 많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한 상태로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인강으로 들었기 때문에 인강생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안일하게 이 정도까지 가야 되나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카페 질문방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으로 질문을 할 때보다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계속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안 나도 다시 활용을 해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모르는 부분은 다 질문방을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올렸는데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서 오개념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굉장히 틈틈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하긴 싫어서 아침 한 9시 정도부터만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남는 시간이나 아니면 실기학원을 통원해야 될 시간에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악곡이나 악상기호, 나타낸말 이렇게 되게 자잘한 부분들을 외웠어요. 퀴즐렛 어플을 활용해서 그 악곡을 정리를 쭉 한 다음에 순서가 무작위로 나와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플 안에서도 틀린 부분만 또 다시 모아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핸드폰 보고 있을 시간에 그렇게 퀴즐렛 어플을 활용하니까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악곡이 많이 외워져서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건강 관리는 진짜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운동을 좀 계속 꾸준히 하기도 했고 임용이 너무 체력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주일에 2번 가던 운동도 못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중단을 했는데 오히려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거의 시험 일주일 전까지 그냥 운동을 일주일에 1번이라도 갔습니다. 그래서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 리프레시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더 투자해서 뭘 얼마나 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공부를 하면서 슬럼프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나간 이유가 계속해서 운동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스터디를 1차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잘 맞는 분들은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 계획을 방해하는 게 싫어서 그냥 1차에는 스터디를 굳이 하지 않았고 뭔가 장독립형이고 인강을 들어도 계속해서 복습 안 밀리고 할 자신이 있으면 굳이 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지키는 걸 좋아하시고 지킬 자신이 있으면 스터디를 처음부터 막 여러 가지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한 뒤에 스터디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전인 시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힘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6일 열심히 공부하면 하루는 푹 쉬어주거나 하루 반나절이라도 열심히 놀아줬는데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달리다 보면 막판에 지치는 경우가 많아서 고정적으로 쉬는 시간을 한번 부여를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합격 수기를 여러 개 읽고 영상들을 여러 개 찾아보면 진짜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나오는데 막상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못 찾고 방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고 이게 딱히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본인을 믿고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페에 질문글을 정말 많이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세세하게 잘 답변해주시고 참고할 유튜브 링크까지 걸어주시며 알려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처음부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초수에 합격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중요한 부분이랑 좀 덜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주셔서 이 방대한 양에서 가지치기를 알려주셔서 너무 큰 길잡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김남주 교수님의 처음 강의와 실현 피드백이 없었으면 제가 1차 커트라인에서 2차로 뒤집은 케이스라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